스포츠.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No problem. 네, 한유미 위원의 나긋한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새벽 일은 끝나셨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4위를 차지하면서 끝났죠. 마지막 날까지 또 새벽까지 출근을 하면서 네. 왠지 느낌이 이 4강에 갔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한 번도 3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한일 월드컵에서도 3위였고 4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박종환호가 이끌었던 83년 20세 월드컵에서도 4위였기 때문에 그래도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스라엘 대표팀이 강하더라고요. 네. 이 이스라엘 대표팀이 특이한 게 A 대표팀에 참가하기 위해서 5명의 선수가 중간에 귀국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 참가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네. 소위 말해 황금 세대였단 말이죠. 이 선수들의 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3대1로 패배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종 4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많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쳤을 거예요. 우리 선수들. 뭐 4강에 간 것만으로도 사실상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바라보셨던 그런 네네. 팬들도 참 많으셨을 텐데요. 그렇지만은 김은중호의 이 첫 번째 목표는 토너먼트 진출이었고 그 이상 그러니까 목표 초과 달성을 하고서 이번 대회를 아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 선수들 정말 박수 받을 만한 만이 아니라 정말 박수를 받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많은 응원을 받아야 할 박수를 받아야 네. 그런 어떤 팀이 돼야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러 뭐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관중석을 향해 이제 갔거든요. 네. 거기서 현지 그 교민분들이 그러니까 선수들 이름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는 문구를 A4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응원을 이제 그 플래카드를 만든 네. 그런 어떤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을 좀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은 교민분들이 현지에서 열렬히 응원을 하면서 또 우리 대표팀의 이제 마지막 이 모습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이 감동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교민 이 팬들에게 네. 감사한 마음을 좀 보내고 싶고요. 네. 이 먼 거리에서 참 이 외롭게 도전했던 김은중호 내일 드디어 금이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봤던 이제 관객들 이제도 물론이고 또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여정이 즐거울 거라고 예상했던 팬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뭐 골짜기 세대다. 그리고 대회 직전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 이현주 선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성진영 선수 이런 주요 자원들이 또 부상으로 낙마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개최지가 바뀐 것도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조금 악재죠. 뭐 시간대도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요건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4강 진출했다는 점이 이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프로 무대 성인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정신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사실 시작 출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U20 그 월드컵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이름들, 많은 얼굴들이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골 4개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 언더20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이승원 선수. 그렇죠. 마지막에 또 이 브론즈볼을 또 이제 받으면서 유종의미를 거두기도 했었죠. 네. 이승원 선수뿐만 아니라 193cm 키에 아주 또 이 좋은 그런 어떤 유연함을 과시했던 공격수 이영준 선수. 네. 그리고 이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이미 주전급 자원으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던 배준호 선수. 네. 또 이 미드필더 현재 이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지수 선수. 네. 또 이 골 넣는 수비수로 이번 대회 토너먼트에서 특히나 아주 위력을 발휘했던 이 최석현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뭐 물론 이제 더 있습니다만은 21명 선수 모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를 봤을 때 이 숨은 원석들이 맞아요. 예, 이제 보석으로 앞으로 이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이 응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활약을
펼쳤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서의 최대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기분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진과 이진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진다. 그렇죠. 그만큼 탄탄한 팀이구나. 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김은중 감독의 역량입니다. 그렇죠. 이 2021년 12월에 선임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은중 감독에 대해서 바르고 합리적인 성품뿐 아니라 젊은 선수들과 잘 소통한다. 이런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김은중 감독의 선수 시절 별명이 샤프였잖아요. 그렇죠. 대체 뭐가 샤프일까? 저는 어릴 때 좀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그 특유의 날카로움 그리고 굉장히 그 반듯함 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서 저는 가장 돋보였던 게 정말 심판 판정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른 코치진들이라든가 선수들이 다 흥분하고 있는데 정작 감독이 너무 차분했어요. 네. 그 무게중심을 너무 잘 잡아주니까 이런 역할을 주장인 이승원 선수 그리고 이 김은중 감독이 너무 잘 잡아줘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정신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8강이었나요? 그 이제 김문중 감독이 울먹거리던 장면은 네.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행복했던 3주간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때 봤던 얼굴들, 그 이름들을 또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될지 굉장히 크게 기대하면서 이번 월드컵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이슈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프랑스 오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오픈 이전에 아까 잠시 그 단신에서 좀 네. 언급을 해드렸던 오늘 따끈따끈했던 소식 하나 소개해드리고 프랑스 오픈으로 네. 넘어가면요. 네. 이 수영 간판 황선우 선수가 전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분 44초 61의 기록으로 네. 올 시즌 자유형 200m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네. 정상에 올랐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다음 달에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전초전격의 이번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네. 다음 달에 이 세계 선수권 더 나아가서는 아시안 게임에서의 전망을 환하게 밝혔고요. 네.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참 이 노박 조코비치 선수 결국은 일을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에 오르면서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을 이제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 만 36살 20일의 야. 나이에 이 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네. 우승을 확정하고서 이 코트에 이 클레이 코트에 벌러덩 이렇게 대자로 눕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뭔가 이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하는 것도 힘든데 23번의 우승을 확정하고서 그 순간을 이제 뭔가 자축하고 그렇죠. 순간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에서 네. 상당히 이 세레모니가 인상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나달이 빠진 프랑스 오픈이었기 때문에 뭐 그 주인공이 누굴까 궁금한 점도 있었지만 사실 네. 올라온 과정을 보면은 무서운 신이 다 거꾸로 왔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알카라스를 4강에서 꺾었고 그렇죠. 결승에서는 또 이제 캐스퍼 루드를 꺾었잖아요. 네. 이 4강에서 알카라스와의 경기 때 아마 이 경기가 실질적 결승전일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1대1 세트 스코어로 맞선 3세트에서 알카라스 선수가 오른쪽 다리 경련을 갑자기 좀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때부터 경기가 조금 이제 조코비치 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결승전에서도 3시간 13분 만에 3대 0으로 캐스퍼 루드 선수를 좀 비교적 쉽게 제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만 36세 20일 만에 아까 우승을 했다 했는데 그 전에 최고령 우승 기록이었던 선수가 바로 터줏대감 나달 선수였잖아요. 네. 나달 선수가 만 36세 2일로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의 기록을 이제 경신한 것을 축하하면서 사실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성과를 축하한다 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23회 우승 네. 대단한 기록이다 하면서 많은 가족과 팀원들과 함께 즐겼으면 한다 이렇게 또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있습니다. 축하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제가 그 중계 화면을 그때 봤었을 때요. 네. 그 NFL 스타인 탐 브레디 아하. 그리고 이 축구 스타인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랑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네. 말 그대로 이 조코비치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 그렇죠. 현장에서 이 조코비치가 우승을 하고 나서 박수를 쳐주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코비치 선수가 소감에서 또 특별히 고마움을 전한다. 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전한 그런 어떤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지난 시즌까지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제 테니스의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그렇죠. 기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끈을 계속해서 조코비치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페더러와 나달 그리고 조코비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만간 조코비치가 나머지 이 페더러와 나달의 기록을 다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것 같기도 하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마 조코비치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호주 오픈 제패했고 롤랑 가로스 제패했잖아요. 이제 7월 3일 날 개막하는 윈블던
그리고 8월에 개막하는 US 오픈까지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 한 해에 있는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네. 우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계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골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LPGA 투어 쇼라이트 클래식에서 김효주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한 소식이 네. 또 굉장히 눈길을 모았고요. 국내에서는 이 박민지 선수가 이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아하. 연장 끝에 정상에 오르면서 국내에서는 이 KLPGA 투어에서는 5명밖에 없는 대회 3연패 이상의 이 대기록을 박민지 선수가 작성해냈고요. 국내 남자 코리안 투어 이 KPGA 선수권 대회에서는 장타자 최승빈 선수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정찬민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타자가 이 대회에서도 연이어서 우승을 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무엇보다가 이런 뭐 우승 소식들이 갖가지로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난 한 주 사이에 이 골프계 뭐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PGA 투어와 리브 골프 간에 깜짝 합병한다. 맞습니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 그런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 사실 이 소식 충격이었거든요. 네, 이 두 단체 뭐 대결도 아니죠. 싸움이죠, 이건. 그렇죠. 공개 예. 비판의 뭐 소송전에 사실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년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동업이라고 일단 양 단체가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리브 골프의 압승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2년도 안 된 이 리브 골프가 일단 PGA 투어로 협상장을 불러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한 일이고 결국은 통합까지 이뤄냈다는 게 1차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번 합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골프에 대해서 지배할 권리가 생겼다. 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법인이 투자를 받을 경우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우선 거부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국부 펀드 입맛에 맞는 자본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유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가 최근에 소위 말하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스포츠계에서 특히 많이 행사를 하려고 네. 하는데 일단 주목할 만한 성과가 좀 큰 단체에서 나온 거죠. 그 전에는 F1이라든가 뭐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소유 요 정도까지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그를 창설하고 대형 리그를 합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이번 게 이 골프계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뭐 작년에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네. 뭐 이제 리브 골프로 간 선수들은 제명, 파문, 그렇죠. PGA 투어에서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옮겼던 선수들 그리고 PGA와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의리를 지켰던 선수들 네. 같은 경우에는 어쩜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로리 맥킬로이 선수가 PGA 투어를 대표했던 선수였죠. 뭐 작년부터 해서 리브 골프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쭉 내왔었는데 맞습니다. 맥킬로이가 지난 한 주 사이에 있었던 그 PGA 투어 대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희생양이 된 기분이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었고요. 사실 이번 합병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선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선수들조차도 대회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뭐 저스틴 토마스라든가 특급 선수들은 이 SNS가 뭐 말 그대로 이제 불이 나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도 있었고 네. 대부분 좀 의아하다는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 골프계에서의 후폭풍이 한 주 동안 아주 계속해서 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날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 이제 국부펀드 그 5.1 국부펀드에서 네네네. 뭐 축구계 스타들 다 영입하고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리브 골프마저도 PGA와 뭐 동업을 하겠다라는 걸 보니까 좀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씁쓸함이 남네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물론 이제 모나한 커미셔너가 그 전에 이제 PGA 투어에 남았던 선수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결정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과연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네. 리브 골프로 옮겨가면서 얻었던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정도 규모까지 보상을 못 해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 뭐 선수들 간에 워낙에 반목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만약 통합을 한다고 해도 리브와 이 PGA 선수들 간의 이제 갈등, 반목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이 네.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뭐 다양한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팬 입장에선 즐거운 일입니다만 뒷마침 좀 개운하지 못한 게 남는 개운함이 남지 않는 좀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스포츠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KBS의 정현호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한 주간 활약부터 짚어보죠. 네, 우선은 오늘 경기에서는 두 선수 배지환 선수, 김하성 선수 모두 경기가 없었는데 네. 10일 날 이 두 선수가 모두 좀 불타올랐습니다. 네. 우선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10일 경기에서 19번째 도루를 성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도루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추신수 이후로 처음으로 20도루를 메이저리그에서 달성을 하게 되고 이날 좀 인상 깊었던 게 3회 타석에서 기습번트로 이제 1루를 이제 내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네네. 이런 기습번트 안타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좀 보기 드문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플레이를 통해서 스코어가 6대1까지 금세 벌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서 경기를 쉽게 말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배지환 선수가 게임 체인저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 같고 김하성 선수가 10일 날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또 호수비를 기록했는데 네. 공교롭게 이날 선발 또 다르비슈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네. 옛날 몬데시 선수가 박찬호의 도움이었듯이 다르비슈 도움이라 불러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다르비슈 선수는 노모 이데오 그리고 박찬호에 의해서 아시아 선수 출신 메이저리그 100승 투수가 됐습니다. 야, 두 선수 모두 활약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둘 다 미국 현지에서의 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요. 통적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런 느낌.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정현우 PD가 이제 또 소개를 한 대로 배지환 선수가 어느새 지금 도루 19개를 기록하면서 내셔널리그 도루 부문 2위에 네. 예, 지금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고요. 이런 도루나 뭐 기습번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팀의 어떤 이 분위기 를 이제 바꾸는 그런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도 굉장히 활약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김하성 선수 역시 현재 샌디에이고에서 팀 내 도루로는 11개로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이 수비 지표죠. 네. 예,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해서 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에서 1.9로 현재 수비 부문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각종 수비 관련한 지표에서 대부분 이 김하성 선수가 이 선두를 이제 달리고 있다 보니까 MLB.com, MLB 라이브에서 이 수비 엘리트로 김하성 선수를 평가한 장면도 굉장히 눈길을 모았습니다. 특히나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샌디에고가 부진하면서 김하성이 더 빛나는 뭐 면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런지 올스타 후보에도 올렸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샌디에이고 다른 선수들보다도 김하성 선수가 지금 이제 2루수 부문에서 9위에 올랐는데 네. 1위는 마이애미의 루이스 아라에스 선수가 차지를 했고 2위는 아지 알비스 선수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고 김하성 선수가 현재 내셔널리그 2루수 부문 9위에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스타 전체 1위는 현재 어떤 선수죠? 예,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개했던 이 올스타 팬투표 1차 집계에서 현재 이 내셔널리그 외야수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 네. 이 애틀랜타의 아쿠나 주니어 선수가 100만 표를 넘겼습니다. 1차 투표에서 108만 6,537표를 얻으면서 현재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전체 통틀어서 1위에 올라 있고요. 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현재 이 지명 타자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역시, 예, 네. 92만 4,182표를 얻으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선수가 마지막으로 올스타전에 나갔던 게 류현진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총 4번의 출전이 있긴 했습니다. 2001년에 박찬호 선수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김병현, 2018년에 추신수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류현진 선수가 나섰는데 작년에 최지만 선수가 사실 도전장을 냈지만 네. 아메리칸 리그 1루수 부문 9위에 그치면서 추천 선수로 뽑히지 못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네. 사실 그 김하성 선수가 올스타전에 나가려면은 팀 성적이 좀 좋아서 더 약간 많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샌디에이고가 4위에 머물러 있죠. 네. 5할 이하의 승률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현재 조금 이 하위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 네. 지금 이 단적으로 이제 김하성 선수를 비롯해서 이 샌디에이고의 각 포지션에 지금 후보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 지금 10위 안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 뭐 3위, 뭐 5위, 7위 이렇습니다. 아하. 지금 이 유격수 부문에 이제 젠더 보가츠 선수가 3위에 있고 네. 또 3루수의 매니 마차도도 5위 그리고 외야수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역시 6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후보는 7명이나 올라와 있는데 네. 전부 지금 1위를 넘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아하. 그만큼 현재 팀 상황이 팀 성적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부분과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배지환 선수가 있는 피츠버그는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클랜드랑 뉴욕 매치를 이번 주에 상대했었는데 3승 3패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미러키 브루어스를 한 경기 차로 다시 제치고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식. 류현진 선수의 복귀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뭐 7월, 8월 이 사이에 류현진 선수의 지금 복귀를 지금 목표로 해서 토론토도 지금 착실하게 이제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류현진 선수에게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 네. 현재 오차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토론토의 상황이 썩 좋지는 못하거든요. 예, 선발 투수진이 전체적으로 좀 이 난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작년에 이제 10승 이상 에이스급 역할을 했던 알렉 마누아 선수 역시 현재 지금 성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로 지금 내려보낸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두고서 현재 이 캐나다 매체인 이 스포츠넷에서 오늘 류현진이 부활할지 알 수 없다. 뭐 알 이렇게 수 이야기를 없다. 하면서 오히려 이 다른 선발 투수를 찾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빨리 복귀해서 이런 우려들 다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고졸 신인 최대호로 손꼽혔던 심준석 선수의 소식도 눈길을 모았네요. 네, 피츠버그 산하 루키팀에서 이제 루키리그에 처음으로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오. 네. 4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면서 이제 퍼펙트 피칭을 펼쳤는데 4이닝 8개요? 네, 저는 이 루키리그에서는 일단은 삼진을 많이 잡아내야 네. 심준석 선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닝당 2개씩의 탈삼진을 잡아냈다는 그렇죠. 점은 특히나 1회 첫 이닝의 세 타자들은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루키리그에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프로리그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연습 경기에 이제 출전만 하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공식적으로 이 심준석 선수가 데뷔를 했다.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루키리그의 경험을 거쳐서 꽤 빠른 시간 안에 뭐 싱글 A라든가 맞습니다. 하이 싱글 A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이제 올라간다면은 조만간에 이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넘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네. 심준석 선수 본인도 여러 가지 이제 KBO 리그에서 어떤 러브콜을 뿌리치고 이렇게 미국 무대에 이제 도전을 해온 이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네. 이번 이 루키리그에서의 첫 이 등판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또 어떤 이슈들이 화제였나요? 오타니 선수가 오늘 이제 연타석으로 이제 19호 20호를 터뜨렸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홈런 선두가 됐는데 문제는 아니고 이제 또 하나의 기본 좋은 점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에런 저지 선수가 지금 이제 발가락 부상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최근 15경기에서 또 8홈런을 쳤기 때문에 페이스도 좋고 경쟁자도 아직 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오타니 선수의 홈런 선두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또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그리고 오클랜드가 최근에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죠. 현재 네.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최다 승률 팀인 템파베이를 또 이기면서 맞아요. 이 꼴찌의 반등, 그러니까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네. 오클랜드가 최근에 이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라스베이거스로 이 팀을 옮기겠다, 연고지를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이 홈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어떤 분위기와 별개로 오클랜드가 현재 대반전을 이루고 있는 소식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야구 몰라요 라는 말이 MLB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과 경북 일부에 소나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 내리는 지역 순간 풍속시속 70km의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까지 예상되고요. 안전사고 또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한 소나기 형태는 내일도 모레도 지속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나 강원, 충북, 경상권, 제주 산지의 소나기가 또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라권 내륙,
경상권 제주 산지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 있고요. 모레도 소나기가 일부 내륙에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까지 오르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27, 대전 28, 광주, 대구 29도까지 예상돼 전국이 또 낮더위가 있겠습니다. 영동 쪽으로는 강릉 24도 등으로 좀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서울도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대구와 광주가 무려 33도까지 낮 기온이 치솟아 이번 주말에 곳곳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무난하고요. 오존 농도는 내일 오후 들어 또 나빠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낮은 구름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에 매우 짙은 안개 끼니까 주의하시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